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언허드라고 네. 독립 언론사가 있거든. 인터넷 언론사야. 2017년에 창간한 건데 여기는 이제 전통사들이 패스트 저널리즘이나 자극적인 걸 하니까 슬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깊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 걸로 나름 유명한데 거기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잘 밝혀놨어. 거기 있는 주요 원문이나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The Systematic Guarding of the Middle Class and the Elevation of Corporations 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주제가 결국 Whether America is a Corporate America or People's America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진짜 이 거대 회사들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진짜 미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민중을 위한 일반 시민을 위한 국가인가에 대한 논의야. 근데 이 사람은 영어로 이제 Systematic Guarding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들한테 모든 거대 회사, 독점 자본, 최상류층의 엘리트 카리탈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갔다는 얘기거든. 거팅이라는 게 그렇게 거기가 무너져 갔다는 뜻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비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월가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그 군산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 다음에 corrupt merger of state and corporate.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에도 있죠. 재벌과 정치 세력의 연합이지. 정경차기로 한국에서는 말하는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활발히 이뤄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베이에라. 그 다음에 코로나의 락다운 동안에 오히려 미국의 중상층은 이 사람 그래. 중산층이 오히려 증발하고 양쿠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돈을 찍어냈는데 그게 오히려 빌리어네어들 억만장자들은 더 부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중산층의 부에서 4.달러 이동이 있었는데 그 돈이 대부분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신흥 올리가르키 과도 독점 체제 이들한테 옮겼다는 그리고 그 락다운 기간에 500명 이상의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는 거지. 그리고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이미 자신의 부를 팬데믹 기간에 30% 이상 증가시켰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이게 whether or not this is true or not 이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음모론적 얘기가 다 사실이든 아니든 양극화가 증가되고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해 왔고 새로운 500명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했고 부자들은 오히려 그 사이에 부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야.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에 지속적으로 검은 그림자를 드릴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방법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봐.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거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일부는 겪을 수 있는 이거는 문제잖아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미국이 유달리 심해.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멕시코가 아마 OECD 국가 중에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일 텐데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가 그래. 격차가 우리는 한국이 심하다 그러지만 미국만큼 심하진 않아.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가 오히려 서유럽 국가들 대표적인 게 독일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일본도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근데 일본도 최근에 좀 심해졌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우리보다 나아. 그리고 한국은 괜찮았었는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이건 내가 늘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를 실제 만드는 사람은 상위 20%야. 사실 미국의 하위 30% 경제 지표에 아예 안 드러나. 그래서 그 30%의 삶을 보고 보면 미국은 내일 모레면 망할 것 같아. 근데 안 망하는 게 바로 상위 20% 때문이거든. 다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팬데믹 기간이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상위 20%의 하위 부분 있잖아. 거기가 더 얇아진 거고 그 부가 상위 10%로 더 많이 몰린 건 사실이야. 그거 말고도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따로 미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나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많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다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결국 이 미국은 전쟁은 미국의 War for American Military Industrial Complex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진보 세력이나 아니면 뭐 저기 음모론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거고, 그럼 이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것이냐, 이거는 좀 역사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RFK JR이라고 주니어라고 하고, RFK 주니어가 주장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초까지 아까 $100 $113 billion 달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저게 천억 달러가 넘은, 천조가 넘을걸? 그렇지 않아?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천조가 훨씬 넘지. 그런 돈을 쏟아부어왔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8조. 내가 이거는 예전에 공부할 때, 거기서 연구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알기로도 최소 $5조 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주장하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5조 이상은 뭐 명백하고 아마 $8조 가까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락다운 때문에 생긴 커스트가 이 사람은 $16조. 요거는 조금 과장일 거는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계산 수치에 따르지만 락다운에 대한 코스트가 절반 가까이 될 가능성 매우 높지.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We got nothing for any of it. 이 중에서 이가 여기서 말하는 we는 누구냐? 자기가 생각하는 American people, common people, middle class는 nothing of it. 꼭 그렇진 않지. 왜냐면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도 돈을 풀었잖아. 그게 이제 몇천 불씩 줬잖아. 네. 통장에 꽂아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주식에 해서 그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 돈을 불렸지.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중산층이 받은 돈과 그걸로 주식을 불린 액수에 비해 네. 미국의 최상류층들이 재산이 불린 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그렇게 보면 거의 we got nothing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팩트 체크를 엄밀하게 하면 아예 nothing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뭐 조금 풍자조로 얘기하면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죽지 말라고 하는 정도로 돈을 받았고, 상류층은 그 덕에 오히려 재산을 이 사람 주장대로면 30% 이상은 불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중산층이 남아있냐? 네.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없냐 하면 그건 아니고, 네. 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것이 기준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는 미국에서 네. 월 연수가 네.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면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연수가 10만 불 내면 중산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냥 중간층은 될 수 있어도. 그리고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이다, 미국에서 15만 불까지 중산층이 아니야.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말하려면 이제는 최소한 25만 불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건 뭐냐면 한 시가로 50만 불 이상의, 네. 한국 돈 하나로 한 6, 7억 이상의 네. 주택이 하나 있고, 적어도 집에 자동차가 2대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자녀 플러스 알파가 있고, 애들은 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네. 두 부부가 보통 안정적인 수입을 합쳐서 직장을 다녀서 다달이 주택 모기지, 주택 용자금 내고 자기들 학자금 용자 내고도 적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식하고, 한두 번 이상 외식하고, 네. 건강식을 즐기고, 1년에 몇 번 또 베케이션도 가고, 네. 그리고 저축도 하고, 증권계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줄은 건 사실이야. 지금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80% 가까이가 네. 페이첵 투 페이첵, 다달이 받는 봉급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최소 70%가 어떤 경우 80%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주장 중에 되지 못하지.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숫자로 근거하면 미국의 중산층이 지금 많아야 10% 내외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아니면 최상층을 한 1% 빼면 많아야 15% 내외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1970년대, 60년 들어 중산층이 30%가 넘고, 그때 비해서 훨씬 많이. 훨씬 많이.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이제 다시 중산층을 재건하지 않으면 unless we rebuild the middle class and rebuild our economy, our national security is going to fail. 이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연구해온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또 역사적 사례에서도 중산층이 붕괴하면 이게 재난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거의 99%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음은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전후부터 계속 경고해 왔던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JFK, RFK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네. 이 정도에서 이 주제는 좀 넘어가고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